쌍디는 후지토라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악마의 요리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하였고, 후지토라는 충격을 받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이후 쇠고기 크래쉬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그대로 공중으로 띄워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자신의 중력도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쌍디의 공격을 막아섰고, 쌍디와 후지토라의 충격으로 인하여 주변의 얼음이 모조리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템포를 더 올리며 후지토라를 압박하였고, 마신 요화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초벌구이를 초벌하듯이 전신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치명상을 입으며 밸런스를 잃으며 쓰러졌고, 쌍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돌려 차기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중에 높이 띄어 올린 이후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떠올랐고, 캐비어 크래쉬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쌍디는 물고 있던 담배를 뱉으며 시간여행을 하기 이전 드레스로자에서 후지토라가 리쿠왕에게 도계자를 하며 사죄를 했던 것을 떠올리며, 후지토라가 비록 적이긴 하지만 인품만큼은 존경을 받아 마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쓰러진 후지토라를 보며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기꺼이 만들어드리지 라고 말합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은 하치노스 섬에서 밀지무잘당에게 패배한 이후 거프와 스모커 코비에게 체포당하였고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이들을 자신들의 전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을 사용하여 이들의 인격을 통제한 뒤 자신들의 전력으로 활용하여 전장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야솝과 바노고의 매치업이 성사되었고, 야솝은 바노고가 일전에 우솝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아버지로서 바노고에게 복수를 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노고와 우솝은 세계 최고의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들이기도 하기에 사실상 이 대결의 승자가 세계 최고의 저격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솝은 바노고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탄환에 무장색 패기를 실은 이후 곧바로 바노고의 미간을 노려 정확하게 사격합니다. 하지만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야솝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잠시 후 야솝의 바로 앞으로 워프합니다. 그리고 바노고는 야솝의 복부에 총을 갖다 댄 이후 곧바로 총을 발포해버렸으나 야솝은 자신의 총을 사용하여 바노고의 총끝을 쳐내며 바노고의 총을 망아내는데 성공했고, 야솝은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바노고의 동선을 읽어낸 이후 허공에다 총을 발포하였고,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야솝의 공격을 피해내려 했으나 오히려 야솝에게 동선이 읽히는 꼴이 되었고, 바노고의 팔에 야솝의 탄환이 적중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자기적인 능력도 결국 압도적인 패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지, 이 녀석이 워프하려는 동선은 모두 읽히고 있다 라고 말하며 씩 웃습니다. 야솝은 타고난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바노고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한 차례 높은 수준으로 각성하였고 더욱 빠른 속도로 워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노고는 야솝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낸 이후 야솝이 반응조차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야솝에게 접근한 이후 야솝의 발등에 탄환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야솝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고, 바노고는 개머리판을 이용하여 야솝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여 야솝을 넘어뜨렸고, 바노고는 야솝의 어깨를 향하여 총을 발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솝은 경이로운 반응 속도를 보이며 자신에게 날아오는 탄환을 정확히 노렸고, 야솝은 바노고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바노고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하며 바노고와의 거리를 벌리는데 성공하였고, 다시 사격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야솝은 내 견무색 패기로도 따라가기 힘든 속도군, 마치 베크를 상대하는 기분이야 라고 말하며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바노고의 속도는 벤베크맨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노고와 야솝은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고, 야솝의 총알은 정확히 7발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야솝은 이제 승부수를 띄울 시간인가, 마지막 일격에 모든 것을 건다 라고 말한 이후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인 미래를 봄과 동시에 바노고가 워프할 수 있는 7개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순식간에 7개의 탄환을 계기각기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발포하는 기술인 7탄 포승포를 사용하여 7개의 탄환을 동시에 발포합니다. 그리고 바노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음월 탐포를 사용하여 음속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의 탄환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야솝의 7탄 포승포가 바노고의 머리에 적중하며 바노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야솝 역시 바노고의 음월 탐포를 완벽히 피해내지 못했으나
찰나의 순간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야솝은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솝 역시 큰 충격을 받으며 그대로 쓰러졌고 야솝은 공중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비 노릇을 한 건가? 우솝, 언젠간 이 아비를 뛰어넘는 저격수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병들은 세계 최고의 저격수가 탄생했다 라고 소리칩니다.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티치는 충격 해방을 사용하며 에이스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폐양색 패기를 한 차례 더 각성하며 다시 일어났고 티치,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티치는 암수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끌어당긴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안면을 공격하였고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에이스의 악마 열매 능력이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티치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와 티치의 어둠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폭발이 생긴 이후 끝끝내 두 캐릭터는 우열을 가리지 못하였고 두 캐릭터 모두 충격을 입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화신 화수 형마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붉게 불태운 이후 티치를 향하여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기술인 불주먹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으나 그 순간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폭주하며 티치의 흔들흔들 열매를 뚫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인격을 잃었기에 엄살을 부리지 않는 티치였음에도 큰 데미지를 입으며 땅에서 뒹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티치, 고작 그 정도로 끝날 리가 없잖냐 라고 말했고 잠시 후 티치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티치의 몸에서 어둠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얼핏 보면 어둠이 티치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티치의 어둠 열매가 한 차례 더 성장했음을 파악하며 어둠이 저 녀석을 삼키는 게 아니다. 어둠조차 저 녀석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티치와 에이스는 각각 한 차례 리타이어 된 이후 힘을 각성하며 다시 일어섰으며 이제는 두 캐릭터 모두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기에 오랜 악연을 결착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에이스와 티치는 서로를 잠시 바라본 이후 머릿속으로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뮬레이션을 돌린 이후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타이밍에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고 티치와 에이스는 처절한 공방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티치의 격돌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기 시작하였고 모몬과 중장은 휘말리지 않게 조심해라, 신세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왕이었던 자들의 대결,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다 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해군들에게 급히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에이스를 바라보며 에이스 부디 무사하길 바래. 검은 수염을 꺾고 코즈키 오뎅이 존경했던 그 남자 흰 수염처럼 성장하길 바래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티치에게 승리를 거두며 흰 수염과 같은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에이스의 대결이 이어졌고 에이스는 대염계를 사용하여 티치가 밟고 있는 얼음을 포함하여 티치를 한 번에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공중으로 점프하여 에이스의 대염계를 피해낸 이후 어둠의 방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둬버립니다. 참고로 어둠의 방은 티치가 루피와의 대결에서 사용한 기술로 10분 안에 파괴하지 못한다면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된 이후 죽음을 목전에 두며 주마등이 스쳐가게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에이스의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어린 시절 루피, 마스크드 듀스, 흰수염을 차례차례 보게 되었고 이들을 포함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라도 이곳에서 쓰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며 어둠의 방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에이스는 어둠의 방을 파괴하자 티치는 에이스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다크메탈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어둠 열매의 각성을 사용하며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렸고 에이스는 악마 열매 능력을 원천 차단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내지르려 했으나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고 에이스는 당황하며 악마 열매 능력이 완전히 차단된 건가? 저런 능력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지만 저 녀석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심할 터. 그렇기에 지금 이 타이밍에 내 능력을 차단했겠지. 그렇다면 지금 이 승부수를 띄울 타이밍이군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티치의 대결이 클라이맥스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거대한 태양의 형태로 만들어버린 이후 티치에게 그대로 방출하였고, 티치는 명성 붕괴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패기와 티치의 능력이 충돌하게 되며 크나큰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었고, 에이스와 티치는 동시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투에 대한 집념을 보이며 곧바로 다시 일어났고, 에이스는 흰수염과의 대화를 잠시 회상합니다. 과거 에이스는 흰수염에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역시 능력을 더 각성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웃으며 그라라라라,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 하지만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기다. 록세적단에 있을 적에 어떤 애송이도 내게 너처럼 물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지.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이야. 에이스, 넌 그 녀석의 자식이니 패기만큼은 타고났을 거다. 그러니 능력만큼이나 패기를 수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조언해줍니다. 참고로 흰수염에게 강해지는 법을 질문한 록세적단의 애송이는 카이도우입니다. 에이스는 짧은 회상을 마친 이후 무적의 능력을 얻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티치. 라고 말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폐양색 패기의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뒤 자신의 새로운 기술이자 최강의 일극인 패왕천하 병력을 사용하여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여 티치를 공격하였고,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의 힘과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융합하며 흑지상혼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패기와 능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에이스의 패왕천하 병력이 티치의 흑지상혼을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쓰러진 티치를 보며 사치, 미안하다, 복수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럭키루는 돼지고기를 뜯어먹으며 자신의 상대를 몰색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본능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바스코샷을 발견하였고, 럭키루는 나 말고도 전쟁터에서 음식을 먹는 녀석이 있네 라고 생각하며 바스코샷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곧바로 바스코샷에게 다가가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며 바스코샷을 기습하였고, 바스코샷은 들고 있던 술병을 놓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이봐, 귀한 음식을 흘리면 쓰나 라고 도발하나 바스코샷은 인격을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럭키루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술을 꺼내어 원샷을 하였고, 대주가 바스코샷과 대시가 럭키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럭키루는 바스코샷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바스코샷을 향해 돌진하나, 바스코샷은 벌컥벌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방울을 만들어낸 이후 술방울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탑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럭키루에게 술을 들이부어버린 이후 라이터를 던져 화재를 일으켰고, 럭키루의 몸 전체를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럭키루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럭키루는 자신의 고기만큼은 지켜내지 못하였고, 럭키루가 먹던 돼지고기가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절반도 먹지 못한 고기인데 이 녀석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소리친 이후 난생 처음으로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바스코샷을 노려봅니다. 럭키루는 바스코샷이 고기를 태워버리자 전력을 꺼내들며 전투에 몰입하기 시작하였고, 럭키루는 공중에 떠있는 바스코샷을 향해 점프합니다. 하지만 바스코샷은 주호로하를 사용하여 손가락에서 불을 튕겨 거대한 화염을 뿜어댔고, 럭키루는 무장색 패기로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럭키루는 불길을 뚫어내는데 성공하며 바스코샷에게 가까이 접근한 이후 거대한 산 멧돼지의 뼈를 꺼내들며 바스코샷의 머리를 그대로 내려쳐버렸고, 바스코샷은 머리 쪽에 큰 혹이 나며 그대로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럭키루의 주변의 알코올 농도를 높여 럭키루를 취하게 만든 이후 전투력을 감소시키려 하였으나, 럭키루는 술을 매우 잘 마시는 대주가였기에 바스코샷의 능력에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매우 빠르게 바스코샷에게 접근한 이후 자신의 팔꿈치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전광석화를 사용하여 바스코샷을 그대로 내리쳤고, 바스코샷은 충격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최후의 반격으로 자신의 필살기나 다름없는 기술인 주화 입맛 취권을 사용하여 럭키루의 주변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며 럭키루의 시선을 빼앗은 이후 럭키루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취권을 사용하여 럭키루의 턱과 명치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큰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내나 타고난 맷집을 선보이며 이를 버텨낸 이후 바스코샷의 코를 잡고 바스코샷을 불길에 그을린 이후 그대로 바스코샷을 땅에 처박아
막아버렸고 결국 바스코샷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 우선 다른 고기를 가지러 배로 복귀해볼까? 라고 생각하며 닭고기를 챙겨오기 위하여 급하게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으로 이동합니다.